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남자이고 장모님의 사업을 도와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선 다들 절 보고 운이 참 좋은 놈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났고 그보다 더 좋은 장모님을 만나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장모님께서 김치 공장을 크게 하시는데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장모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방대를 졸업해 일개 벤처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동호회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인 줄을 모르고 만났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일부러 본인 집안을 꽁꽁 감추고 있었거든요. 아내 말로는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 전부가 본인 집에 돈을 보고 자기를 만났다며 거짓인 마음이 들통이 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집안 얘기를 일절 안 하고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아내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장모님도 5번 정도 만났었는데 장모님 또한 항상 추레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아내가 이 정도로 부자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장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우리 딸한테 했던 그 마음이 제일 진심이었고 가식이 없어서 내가 허락을 한 걸세.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우리 딸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게 라고 하셨어요. 장모님에게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아내를 키우며 사셨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내를 혼자서 키우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셨다는데 한 번은 어린 아내를 업고 추운 겨울날 김치를 팔다가 어린 아내의 손과 발에 동상이 생겨 병원을 갔고 동네 사람들에게 김치를 아르마리 팔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일까지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으며 김치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장모님은 지금 하시는 이 김치 사업을 후세에게 물려주어 가업으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본인의 피와 땀이 섞인 사업이었으니까요. 근데 물려준 후세가 제 아내와 저밖에 없었기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죠. 저는 이런 장모님의 러브콜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혼을 하자마자 장모님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정말 좋아하셨는데 네가 복이 많다며 장가 가서도 항상 장모님하고 아내한테 잘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에 대한 한이 있으신 분인데 평생 2번째 부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셨어요. 아버지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어머니를 꼬셨다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대요. 나중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 나타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애까지 들쳐업고 어머니 앞에 나타났다는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속은 걸 알면서도 그때는 뭐가 그렇게 아버지가 좋았는지 결혼을 감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는 졸지에 가정이 있는 남자를 뺏은 여자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였다는 건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혼도 같이 준비하셨다는데 엄마 말로는 한 2년 동안은 가족 모임도 밖에도 잘 나가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손가락질 받을 짓을 본인이 자처했다고 하셨죠. 근데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한테 잘하긴 하셨어요. 평생을 우리 마누라 하시며 이뻐하시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셨죠. 본인보다 7살이나 어린 엄마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63년을 사셨고 저 29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는데 희재야, 너는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 네 아버지도 저렇게 오래 살지도 못할 걸 무슨 호기를 부리면서 살았는지 몰라. 라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증하면서 사셨죠. 근데 제 결혼 소식에는 두 팔 벌려 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회사와 공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어요. 공장도 2개나 돌리시더라고요. 제 성격이 워낙 남자치고는 포부도 작고 야심도 없어서 뭘 추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장모님의 사업체를 보곤 어깨가 조금 무거워졌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전부터 장모님 밑에서 일을 배웠고 아내의 도움으로 회사 경영을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딱 60이 되면 사업에 손을 댄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일을 하고 그동안 못 해본 걸 하시면서 평생 다녀보지 못한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취미생활도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니 저한테도 어차피 우리 딸하고 결혼할 거 일도 빨리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장모님은 일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처음에는 김치를 만드는 재료부터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엔 김치를 직접 담그라고 하셨죠. 그게 다 끝이 나고서야 경영을 배웠어요. 경영을 하는 데만 3년이 걸렸죠. 3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았지만 이것 또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와 아내의 소중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역시 저희 장모님은 손자들이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애들을 돌봐주셨어요. 장모님 평생 소원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걸 못 해봐서 손주들은 꼭 본인 손으로 키워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환갑이 되시던 해 결혼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모든 경영과 일선에서 손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자리를 지키시고 계셨죠. 저 또한 7년 정도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이제야 좀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매출도 점점 늘고 있었어요. 장모님 또한 저의 공에 만족스러워 하셨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저한테만 할 말이 있다며 아내 모르게 단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만났고 장모님께선 다짜고짜 김서방, 이번 달부터는 내 월급 통장으로 800만 원씩 더 보내게. 그리고 우리 지윤이한테는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말고 알겠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명예회장직을 맡고 계신 장모님께 한 달에 600만 원의 월급을 드리고 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장모님께서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쓰시는 데가 없었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여쭙고 싶어도 제가 물어볼 처지는 아니었기에 장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몇 개월 후에 알 수 있었죠.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창들하고 여행을 간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지금 애들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니 오늘 엄마가 애들을 데리러 안 갔다네? 연락도 없이. 그래서 나도 방금까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불안하게 무슨 일 생긴 것처럼. 당신 혹시 지금 바쁜 업무 없으면 집에 좀 가봐. 내가 유치원 선생님한테는 대충 말해뒀거든? 일하는데 저도 아내의 말에 부랴부랴 집으로 갔어요. 혹시나 장모님이 쓰러지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도 났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아니 집 거실에 웬 남자가 떡하니 누워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남자한테 당신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샤워를 하다 말고 장모님께서 뛰쳐나오시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장모님은 저를 보고 쩔쩔매는데 그 남자는 아주 여유를 부리며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장모님이 그 남자를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우리 사위야 사위, 자기 많이 놀랬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져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장모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 본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죠. 딱 봐도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아주 젊은 남자였어요. 누가 봐도 장모님을 일부러 꼬시려고 접근한 사람 같았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장모님, 저 남자 때문에 그렇게 월급 더 달라고 하시고 애들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하신 거세요? 아휴, 장모님, 딱 봐도 저 남자 장모님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다가 장모님한테 된통 혼이 났어요. 박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박서방이 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나? 박서방은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시는데 화가 아주 단단히 나셨죠. 그렇게 장모님은 저한테 그 남자의 정체를 들키고 나선 돈 요구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월급도 아닌 날에 돈을 붙이라고 하는 건 일상다반사였고 그 남자의 차를 바꿔준다며 회사 돈으로 1억만 송금하라고 하신 적도 있었죠. 장모님은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지셔선 물불 안 가리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아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그 남자를 집에도 부르는 것 같았죠. 왜냐면 제가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뭘 두고 나온 적이 있어서 집에 갔는데 장모님 방에서 그 남자와 장모님의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한 번은 제가 그 남자를 따로 만나 단단히 일러둔 적이 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장모님한테 이르는 바람에 장모님으로부터 미운 털이 또 한 번 박히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안이 난리가 났죠. 회사 경영을 같이 하는 아내가 돈이 새는 걸 모를 리 없었고 저를 추궁해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장모님은 맞불 작전이라도 펼치는 듯이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공표를 해버린 겁니다. 아내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엄마랑도 인연 끊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장모님은 너무 커다란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얄미웠던 게 장모님의 그 연하남이었는데요. 저한테 했던 행동과는 달리 저희 아내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며 아내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든 아내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같았죠. 사람을 얼마나 잘 홀리던지 아내도 금세 그 남자를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그 남자는 저희 집 가족 행사도 참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쌍둥이 아들들 유치원 졸업식까지 따라왔죠. 그날은 저희 어머니도 참석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나도 니네 장모 그 연하남 좀 봐야겠다. 아니 사람이 정도가 있지? 누가 봐도 뻔히 제비짓 하는 건데 니네 장모는 그걸 속니? 그러다가 진짜 니네 회사 그 남자한테 홀라당 뺏기는 거 아닌가 몰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들 졸업식에서 그 남자를 보게 되었고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손을 벌벌 떠시며 아니 제가 니네 장모 남자친구라고? 하시는데 마치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곤 곧이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데 이제야 저 사람 네 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첫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저의 배다른 친형이라는 겁니다. 저야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얼굴은 몰랐으니 어안이 벙벙했죠. 저와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 친형이란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이내 그 사람이 저희 쪽으로 와선 아줌마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아줌마 표정 아주 가관이네. 나 알아보지? 못 알아보면 내가 아주 섭한데 라며 저한테도 야 니네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우리 엄마 아파서 병원비도 못 내고 돌아가시고 내가 내 아버지 보러 니네 집에 찾아갔는데 네 엄마가 그러더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고. 나를 아주 매몰차게 문전박대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 뺏어간 주제에 뭘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냐고. 그래서 나도 그때 생각했지. 너랑 네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걸 뺏어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니네 장모한테 작업치고 있다. 그리고 너 이혼까지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와 그 남자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얼굴만 새빨개지셔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정반대였죠. 분명 저한테는 아버지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내가 장모님하고 와이프한테 당신이 내 친형이라는 걸 말하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퍽이나 장모님이 바로 헤어지자고 하시겠지 라고 하니 제 친형이란 사람은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자고 했고 그날 바로 아내한테 장모님이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사실은 내 친형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며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은 아예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데 친형이라는 사람이 저는 본인을 모르니 그냥 모른 척을 하고 있으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 흉까지 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얘기 다 들어봤는데 어머님 너무하셨더라. 아니 어떻게 애 딸린 유부남을 뺏을 수 있으셔? 그 얘기 듣고 어머님 보는데 좀 달리 보이긴 하더라. 그리고 어머님이 그분이랑 그분 엄마가 시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찾아갔을 때 도와주지 말라면서 문전박대하고 소금까지 뿌리셨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아내의 그 말에 화가 나 지금 누구 편에 드는 거냐고 했어요. 증거 있냐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하니 저희 싸우는 소리에 장모님이 되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며 어디 내 딸한테 큰 소리를 치냐고 하셨어요. 자네 어머니가 잘못한 거 얘기하는데 그게 뭐 틀렸냐고 하셨죠. 이건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된 것 같았어요. 완전히 제 친형이란 사람한테 넘어간 것 같았죠. 결국 장모님은 친형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저희 회사까지 대표로 들어앉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다음엔 네 차례다. 내가 너 이혼시키겠다고 했지?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어요. 저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할 것만 같았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아내 곁에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친형은 장모님 뒤에서 장모님을 조종하기 시작했고 저는 장모님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장모님에게 어떻게든 점수를 따려고 했고 저희 어머니의 과거를 만회하려고 하다가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결국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진 것 같았죠. 제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하게 나가니 이혼 소송까지 걸더라고요. 어머니는 이게 다 내 탓이라며 내 잘못이라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시는데 제 이혼 소식을 듣고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대장암까지 걸리시게 되셨어요. 저는 양육권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재산 분할도 절반을 받긴 했지만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은 별로 없었기에 많이 가지고 오지도 못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양육비는 줘야 했는데 40살이 넘은 제가 어디 취직하기도 어려워 막노동을 하며 양육비를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를 술로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작년 결국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 친형이라는 인간이 회사 돈을 횡령해 노름을 하다가 빚까지 지면서 회사가 날아가게 되었고 장모님과 아내는 거리로 내앉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친형은 회사 돈 횡령으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장모님과도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제 탓을 하는데 저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왜 내 탓이냐고 했어요. 친형을 선택한 게 당신이랑 장모님 아니냐고 하니 우리 집에 니네 두 형제가 들어온 게 그게 제일 잘못이라고 하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쌍둥이 아들들은 제가 보고 있고 아내와 장모님은 어디 월세방을 얻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사람 인생이 꼬인다 해도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고 있나 원망을 하며 사는 중입니다. 저의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